한국 부모들의 최대 고민, 바로 교육비입니다. 사교육비만 연간 26조 원, 대학 등록금까지 합치면 가계 지출의 30%를 차지하죠. 아이 하나 대학 보내는데 3억 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이 완전히 무료가 된다면 어떨까요? 등록금도 사교육비도 교재비도 한 푼 내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과 가정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둘째, 교육 시스템과 사회 구조에 미칠 혁명적 변화. 셋째, 국가 경쟁력과 계층 이동, 그리고 미래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그 놀라운 가능성들입니다. 먼저 개인과 가정 차원부터 봅시다. 교육이 무료가 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가장 먼저 바뀔 건 경제적 해방입니다. 현재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평균 3억 원이 든다고 해요. 이 돈이 완전히 절약되는 거죠.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교육비가 무료가 되면 가계 가처분 소득이 평균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여유 자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이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인데 절약된 교육비 3억을 보태면 30대에도 집을 살 수 있어요. 현재 평균 주택 구매 연령이 43세인데 35세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도 달라집니다. 교육비로 써야 했던 돈을 연금이나 투자에 돌릴 수 있으니까요. 30대부터 월 200만 원씩 30년간 투자하면 은퇴 시 10억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습니다. 노후 빈곤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 같아요.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극적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 가장 큰 이유가 아이 키우는 비용 부담이거든요. 교육비가 무료가 되면 출산율이 최소 1.5명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례 하나. 핀란드는 1970년대에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도입했는데 출산율이 1.5명에서 1.8명으로 올랐어요. 경제적 부담이 사라지니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은 거죠. 부모의 스트레스도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학원비 벌려고 야근한다. 애 과외비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연세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교육비 부담이 사라지면 부모의 우울증 지수가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부모 경제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데 무료가 되면 모두가 평등한 출발선에 서게 돼요. 가난한 집 아이도 서울대에 갈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거죠. 학생들의 진로 선택도 자유로워집니다. 현재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압박받는데 교육비 부담이 없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술, 인문학, 사회복지 같은 분야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재수생과 N수생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재수학원비가 연 2천만 원이 넘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재수조차 못하는데 무료가 되면 원하는 만큼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민도 생길 수 있어요. 교육이 너무 쉽게 주어지면 소중함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공짜니까 대충 다니자는 태도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변화가 교육 시스템과 사회 구조 전반에서 시작됩니다. 사교육 시장이 완전히 붕괴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연간 26조 원 규모의 사교육 시장이 대폭 축소되거나 구조가 바뀔 거예요. 학원 강사, 과외교사 등 50만 명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어요. 사교육에 쓰이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하게 되니까요. 학원 강사들은 공교육으로 흡수되거나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육의 질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현재의 5배 이상으로 증가할 거예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현재 25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고
최신 시설과 장비가 모든 학교에 보급될 것 같습니다. 교사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으로 몰릴 거예요. 핀란드처럼 교사가 최고의 직업이 되어서 서울대 수석 졸업생이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시스템도 혁신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등록금 수입으로 운영되는데 정부 지원으로 바뀌면서 대학들이 수익성보다 교육의 질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정원도 크게 늘어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시 제도도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데 교육이 무료가 되면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으니 좀 더 유연한 시스템이 가능해질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평생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40대, 50대도 부담 없이 대학에 진학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요. 스웨덴에서는 대학생의 30%가 3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역 격차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서울에 좋은 학원과 대학이 몰려 있는데 무상교육이 되면 정부가 지방교육에도 균등하게 투자할 거예요. 부산이나 광주에서도 서울 못지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업들의 채용 방식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명문대 출신을 선호하는데 교육 기회가 평등해지면 학벌보다 실력과 경험을 중시하게 될 거예요. 학력 차별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변화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과 계층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입니다. 현재 한국은 부모 경제력이 자녀 성공을 결정하는 금수저 사회가 되었어요. 서울대 신입생의 50% 이상이 강남 3구 출신이라는 통계가 이를 보여줍니다. 교육이 무료가 되면 이런 불평등이 해소될 거예요.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1960, 70년대 한국이 경제 기적을 이룬 핵심 요인 중 하나가 교육 기회의 평등이었어요. 가난한 집 아이도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고 고위공직이나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죠. 무상교육은 이런 기회의 평등을 되살리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교육받은 인재가 많아질수록 혁신과 생산성이 증가하거든요. 경희대 경제학과 연구에 따르면 대학 진학률이 10% 증가하면 GDP 성장률이 0.5% 올라간다고 해요. 창업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학자금 대출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는 빚이 무서워서 안정적인 대기업만 선호하는데 무상교육이 되면 스타트업 창업이 훨씬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날 거예요. 현재는 아이 교육비 때문에 경력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은데 교육비 부담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60%에서 75%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교육 격차로 인한 계층 갈등이 해소되면서 사회가 더 화합될 거예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다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해외 인재 유치에도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무상교육 국가로 알려지면 전 세계 우수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희망할 거예요. 한국이 아시아의 교육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재원 마련입니다. 교육을 무료로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현재 한국 교육 예산은 연간 80조 원입니다. 완전 무상교육을 하려면 최소 30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GDP의 15%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이죠.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높은 세금 소득세 50% 이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했어요. 국민들도 높은 세금을 내더라도 교육이 무료인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55%로 올리고 법인세도 인상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가계가 절약하는 교육비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국민에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국방비나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교육 무상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에게는 경제적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교육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고 학생은 능력껏 배울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계층 이동과 공정성의 회복입니다. 부모 찬스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로 돌아가는 거죠. 국가적으로는 장기 투자입니다. 당장은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20, 30년 후에는 교육받은 인재들이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그 이상의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입니다. 높은 세금을 내더라도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는 사회를 원하는지 국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금을 더 내더라도 교육 무상화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정말 한국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가설을 다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